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재무회계 그 이론에서 자본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본 개정은요, 크게 지금 여기 세무 1급에서 이론 과정에서 7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부터는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법인이며 그다음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설립, 이것도 여러분 회계 1급, 세무 2급 과정에서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놓은 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주식회사가 설립되려면 당연히 주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이 발행될 때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하게 되면 우리 써면서 잠깐 복습을 하면서 가볼게요.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한데 주식을 발행할 때요. 우리 이렇게 액면가액이 5,000원이에요. 근데 얘를 발행하는 방법이 5,000원보다 비싸게 발행할 수 있죠. 얼마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린 거 7,000원에 발행을 하게 되면 액면가액보다 높으니까 2,000원만큼 뭐가 생겨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죠. 그 다음에 왜 7,000원이 아니라 뭐 발행할 때 돈이 뭐 안 사가면 얘를 더 싸게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얼마에도 발행할 수 있어? 2,000원에다가 발행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뭘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증자 기억하라 그랬었죠. 액면 금액만큼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자본규정 이걸 잘 외워놨다면 잘 따라오신 거고 아직 안 외우셨다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은 여기 하게 되면서 자본잉여금 얘는 주식 발행하니까 뭐가 한다? 자본금이 증가해서 자본 계정 안에 5개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주식 발행하는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 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5가지였었잖아요. 그죠? 자, 요 설명을 갖다가 여기서 하시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가르쳐 드렸던 파트로 계속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제가 다 여기 써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꼭 외우세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되어야 되고 자본금이 쓰이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뭐 증자일 때 또 뭐 감자일 때 지난번에 제가 필기 드렸던 거 똑같이 해놨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 거 한 주 액면가액 5,000원짜리로 시작할 거고 시가는 발행할 때 또는 소각할 때 시가가 7,000원인 경우, 2,000원인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계정부터 설명합니다. 계정은 자본 계정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5가지 계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었어요. 이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요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왜 구분해서 표시해야지 돼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생겨난 것들이고요. 주주와의 거래로 생겨난 결과고 이익잉여금은 영업의 결과, 경영 활동의 결과, 영업 활동의 결과 또는 경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금액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나누어 갖자고 의결할 수 있는 금액은 이익잉여금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주가 나누어 가질 수 있고 없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해 놓으세요 라고 해놨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거기다가 여기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 3가지 있다는 거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되는 규정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는 주식 할인 발행 처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의 반대는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근데 하나는 추가로 더 기억하세요 그랬잖아요. 자기 주식
우리 회사에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타 회사의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쓰는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자기 주식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계정들 설명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 여기 통합 계정인 자본금서부터 이익잉여금 각각 계정들에 대한 구분 계정들을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자본 계정을 이해하는데 쉽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답니다. 지금 다 이런 설명들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자, 또 여기 지난번에 해드렸던 설명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본금 여기 주식 발행을 해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거부터 보는 거죠. 지금 한 주 주식을 발행합니다.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가는 7,000원, 그 다음에 시가는 2,000원. 두 가지 경우를 다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 발행은 증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증자의 뜻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자본금이잖아요. 그럼 주식을 한 주 발행할 때 자본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액면가액이 5,000원이니까 주식을 발행했다면 자본금은 5,000원이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얘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7,000원에 발행했대요. 7,000원에 발행했다면 현금으로 7,000원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7,000원 생기죠. 그러면 자본금 5,000원 증가했고 현금 7,000원 받았다면 차이가 얼마 생겼어요? 2,000원 생겼죠. 자본금이 증가한 것보다 우리가 돈을 액면가액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른다. 구분돼요? 다들 졸린 것 같아. 정철 씨도 복습해요? 처음 듣는 말이야? 다들 처음 듣는 표정들이야. 반대로 똑같이 이번에도 주식을 발행했는데 한 주를, 그러면 여기 5,000원 증가하겠죠. 발행했으니까. 근데 금액은 적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에 발행했어요? 2,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3,000원 생기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쓴다? 주식 할인 발행, 더 싸게 발행했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금액 상황을 얘 별개의 사건이고요. 얘도 별개의 사건이에요. 따로따로 기록할 때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따로따로 기록하지만, 만약에 얘가 2021년도 12월 31일의 결과 지금 뭐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발행했던 얘는 언제 발행을 했느냐 하면 얘는 2022년 또 12월 31일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두 번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죠. 그럼 뭐부터 없애주라 그랬어요? 얘부터 있다면 없애줘야 된다 그랬죠. 2,000원 없애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를 바뀌어요? 1,000원. 그죠? 연결돼 있을 때, 즉 두 번째 사건이 회계상 거래가 벌어졌는데 여기 앞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있다면 얘부터 없애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상기 처리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본 계정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거 몇 번 설명했어요? 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주식을 갖다가 시중에 거래되는 걸 우리가 사다가 소각시켰다는 말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주식을 소각하면 뭐가 된다? 감자라고 그러죠. 감자의 뜻은 뭐예요?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뜻이고, 자본금이 감소하게끔 기록하려면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차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자본금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러면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 한 주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얼마 주고 사왔냐면 지금 7,000원 주고 사왔단 말이죠. 그리고 얘를 바로 소각해버렸으니까 감자죠.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5,000원 쓰고 돈은 7,000원 썼어요. 자, 그러면 액면 주식 5,000원짜리 하나 자본금 감소시키려고 우리 얼마 썼어요? 7,000원 썼죠.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 감소시키고 이익이 났어요?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감자차손이라고 부른다. 액면 금액보다 싸게 주고 사갖고 와서 소각시키면 당연히 감자차 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본금을 주식을 발행했거나 주식을 갖다가 소각했거나 증자 감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다 뭘 썼어요? 돈을 썼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이거 우상이 아니라 유상증자다, 유상감자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지금 증자 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주식을 사올 때는 그냥 똑같이 시가, 자기주식 사갖고 올 때는 시가로 사갖고 오고 팔 때도 시가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갖고 왔을 때 지금 7,000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팔 때 9,000원에 팔았으면 2,000원 이익 생기죠. 그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 사갖고 온 것보다 싸게 팔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게 그래도 도움은 되죠. 중요해서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후다닥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여기 6가지는 먼저 지금 설명을 쭉 했어요. 자본금에 대한 자본금 증자 감자 표시하는 거, 자본 잉여금에 대한 거 3가지, 자본 조정에 대한 거 4가지 다 끝났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요 기타 포괄 손익록의 얘 계정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얘도 다 설명 한번 했었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럼 도움이 좀 되겠죠? 오케이. 좀 종쳤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우리 자본 계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본 조정 계정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설명해 드릴 것은 요 기타 포괄 손익의 계정인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여기 중요한 거 평가 손익이에요.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이라는 거 다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해외 자산 환산 손익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또 내용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지라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잘 출제가 되거나 많이 다뤄지는 걸 위주로 한번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할 것은 첫 번째 자산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거예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토지를 갖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0년에 이 토지를 갖다가 10만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토지, 유형자산의 토지로 10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보통 우리가 입장에서는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현재 가치로 공정가 가치로 다 평가했었죠. 단기매매주권도 12월 31일 공정가치로 다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 재무상태표의 뜻이 그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라고 하니까 공정가치로 표시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의 이 토지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10만원. 근데 이거 언제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이에요? 10년 전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왜 그냥 놔둬요? 이거 만약에 현재 가치로 공정 가치로 반영하려고 하면 감정평가사한테 돈 써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 돈도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는 것이고, 또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런 경우 그냥 예전에 원가 그대로 써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원가 모형도 인정해 주고요. 지금 2021년 시점에서 보니까 얘가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 10만 원짜리가 10년 동안 얼마가 더 늘어난 거예요? 40만 원이 더 증가한 거죠. 이렇게 재평가해서 50만 원으로 기록해도 그것도 인정해 주겠대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재평가 모형이란 말로 사용하고, 요 작은 파트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회계 변경이라는 데서 요 용어를 또 듣게 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원래는 건설 회사였었는데 종합경기장 거기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자산의 규모가 일정한
그 자산 규모 이상 돼야지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자기네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모형의 10만 원짜리를 재평가했더니 50만 원이 지금 됐어요. 40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때 이렇게 재평가 모형으로 지금 평가를 하면서 토지가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40만 원 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이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쓴다. 재평가 잉여금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쓰는 거고, 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개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첫 번째 개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평가를 갖다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만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계속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날 지금 공정가치를 봤더니 얼마가 됐어요? 45만 원. 우리 재평가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5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감소했죠. 그럼 토지값은 5만 원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자본 계정에 있었던 재평가 잉여금 얘를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현재 얼마가 남아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35만 원 남아있겠죠. 다음 해에 또 가격이 줄어든다면 또 그만큼 여기서 뺐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요 다음 단계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세무 1급이라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말로 한번 여기 제가 써드려 볼 테니까 없는 건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토지의 공정가치가 2022년 12월 31일 날 45만 원으로 전래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토지는 보편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편이에요? 올라가는 게 보편이에요?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죠. 그래서 2023년에 12월 31일 날 여기에 공정가치가 얼마로 평가됐나 봤더니 55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 12월 31일 날 했던 거 금액보다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10만 원이 더 증가했죠. 이렇게 여기는 45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5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이 더 증가했죠. 그 10만 원이 증가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차변에다가 지금 토지가 증가한 거잖아요. 10만 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또 써야 될까? 재평가 잉여금은요, 처음에 재평가할 때 그때 한 번만이에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면 재평가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계정이죠. 재평가 이익은 손익 계정이에요. 즉, 그 이후로부터 재평가하면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자본 계정에 쓰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이 반영되도록 이익으로 처리해서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증가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재평가 잉여금은 두 번 다시 증가하지 않아요. 만약에 값이 떨어지면 다시 재평가 잉여금에서 빼쓰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다 쓸 때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일단. 또 새로운 얘기 나오니까 좀 그렇죠. 자, 요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은 매도가능증권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고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보셨던 항목일 거예요. 자, 2021년 매도가능증권이 만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도가능증권 차변에 만원, 대변에 현금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수수료 발생하면 매도가능증권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단기 매매증권만 수수료 별도고 걔만 유일하게 별도예요. 포함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2022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를 보니까 15,000원 얼마가 증가했어요? 5,000원? 그럼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5,000원,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2, 이 자본계정 요게 지금 있는 거죠.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보셨던 걸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팔아요. 2022년 2월 15일 날 지금 공정가치는 판매하는 되는 가격은 2만 원이래요. 그럼 2만 원 현금 받았겠죠. 매도가능증권은 얼마짜리 파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평가됐던 15,000원 이걸 판 거죠. 그죠? 그래서 15,000원 팔고
지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요? 5,000원 차이 나는데 5,000원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부터 없애야 돼? 자본 계정에 있었던 남아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얘부터 먼저 없애줘야 된다 그랬죠. 모든 자본 계정이 공통이니까. 그리고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되기는? 여기는 15,000원이고 여기 25,000원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0,000원이 되겠죠.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틀렸어도 자격증 따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자, 자본 계정은 쓰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해외 자산 환산 손익은 지난번에 뭐라고 예를 들어드렸냐면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도 않고 또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다루지는 않는 항목이긴 한데요. 자, 미국에 지금 지사가 있어요. 미국 지사의 그 지금 값이 1,000달러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외 지사의 재산의 값은 다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지사에 있는 재산의 총 합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2021년에는 이랬는데 지금 2022년이 돼서 다시 또 재무상태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값은 똑같이 지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1,000달러예요. 그런데 환율이 뛰었네. 얼마로? 2,000원으로. 그러면 여기 해외 지사의 값이 얼마가 반영이 되겠어요? 200만 원이 되죠. 이게 지금 단기 순이익이에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변동되는 거 단기 순이익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올해 벌었다는 돈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단 말이죠. 왜곡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 넣자?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다가 별도로 표시해서 환율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니까 손익계산서에다가는 넣지 말자.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죠. 따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왜곡되는 그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 있는 이 계정들은 실제로 다 손익계정에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서 손익계산서의 이름이 포괄 가로치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쓰는 거야. 포괄자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자본계정에 있는 건 누게?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만드는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매출액에서부터 쭉 써가지고 당기, 순, 이익 이렇게 쓰이죠. 요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포괄 손익이라고 있어서 손익계산서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어디까지만 배워요? 여기까지만 배워요. 요거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계정에서 마지막 뭐만 남았어요? 이 잉여금만 남았죠. 이 잉여금은 세무이급과 세무일급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빈도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기본적으로 자본계정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시간 드려서 그날도 하루 3시간 넘게 설명해 드렸었죠. 이거 하루 설명했었나? 그럼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미처분 이 잉여금 5번째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잉여금에는 정기 6월 미처분 이 잉여금이 있고 단기 순이익이 있었는데 이 잉여금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이 있었겠죠. 2021년에 당기순이익도 있었겠죠. 2022년에 당기순이익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가 2022년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당기순이익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각 해에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만원 있었고요. 여기 지금 또 아니지? 금액을 좀 나눠 놓을게요. 6만원 있었고요. 여기 4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번 돈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미처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당기순이익이라고 할지라도 2020년 당기 이런 말 쓸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처분하지 않았던 금액 요 두 가지 금액 있잖아요. 요 두 개 묶어서 그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얘가 이 잉여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이런 거 다 묶어서 부르는 통칭이 이 잉여금이에요. 근데 얘가 몇 년도까지예요? 2021년도까지죠. 그죠? 그러면 얘는 2022년도에 주주총회에서 이 금액, 합친 금액 10만 원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에서 지금 현재는 2022년도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 합친 금액을 전기에서 2월 받은 거죠. 전기 2월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처분을 했어요, 뭐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게 미처분이잖아요. 이 잉여금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했었잖아요.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었죠. 그래서 10만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은 여기 써신 것처럼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기까지 처분되지 않았던 이익잉여금들 합계하고 올해 당기순이익하고 합쳐서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뭐냐고요? 이제 올해 당기에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서 처분해요? 주주총회에서 처분하게 되죠.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배당, 현금 배당하는 방법, 주식 배당하는 방법, 적립금으로 나누는 방법. 적립금은 현금 배당할 때 무조건 10%는 최소한이라 그랬어요. 최소한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건 어디서 정해진 거라 그랬어요? 이 적립금은 상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적립금이라고 불러요. 법정 적립금이 바로 이익 준비금이고요.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임의 적립금입니다. 이렇게 썼던 용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으로 얼마 결정했냐면 10만 원 결정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이렇게 했으면 이익준비금 최소한 적립해야 되죠. 얼마? 10% 만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2만원. 자, 사업 확장 적립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주주총회에서 우리 미처분 이 잉여금 중에서 처분한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다 합쳐서 13만원을 처분했죠.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 남았어요? 2만원 남았죠. 그럼 얘는 또 내년에 가면 명칭이 뭘로 바뀌어요? 전기월 바로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해에 또 당기순이익이 있죠. 두 개 합치면 또 뭐라고 불러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또 처분하겠죠. 안 하면 그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고, 하면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13만원 이렇게 처분했다면서요. 지금 우리 주주총회에서 요거 13만원 처분했다면서요.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 이름이 뭐였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에서? 얼마? 그러면 얘는 이익이니까 대변이 자기 자리였겠죠. 처분했으면 얘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정은 뭐라고 쓴다?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쓴다. 원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얘가 재무상태표에 쓰일 때는 뭘로 쓰여요? 계정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여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쓴다. 계정 코드 번호도 달라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으시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코드 번호가 377번이에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데 2월 이익잉여금 계정 코드 번호는 375번이라고 여러분 그 회계 1급서부터 요 계정 쓰는 거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주의하세요라고 많이 보셨던 항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자리만 바뀐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익준비금 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배당은 뭐라고 쓴다?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쓴다.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배당금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씁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주식 배당은 뭐라고 씁니까? 주식은 미지급이란 말 쓰지 않고 교부란 말 쓴다 그랬어요. 근데 교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얘는 계정이 어디에 들어가요? 얘는 자본 계정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자본 계정에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었어요? 여기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 계정인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본 조정 계정에 들어가는 게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왜? 자본 조정은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계정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을 하기로 했으니 얘 배당하려면 뭘 발행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계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주총회에서 이게 결정되고 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한 달 이내 보편적으로 집행이 돼요. 보통 집행이 되는데, 지금 미지급 배당금은 지금 현금 배당이잖아요. 그럼 미지급 배당금은 집행될 때 부채는 차변으로 감소시켜줘야 돼 있죠. 그리고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주식을 갖다가 발행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 대신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한다. 자본금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 보이시죠? 가려져 있어도 거시기 하는 사람들은 다 보일 거예요. 자본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본다 그랬어요? 지금 현금 배당하게 되면, 자, 자본의 변화를 물어봐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 여기 밑에서 10만원 이익잉여금이 현금 배당하면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럼 자본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현금 배당하게 되면 자본은 어떤 변화가 생겨요? 물어보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오케이? 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니까 그 다 합계 금액인 자본도 감소하겠죠.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해가 됐어요? 민지씨 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래서 현금 배당하면 자본이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감소한다. 어디도 감소하고. 이익잉여금. 지금 얘 이익잉여금에서 이만큼 뺐잖아요. 현금 배당 여기 금액을 갖다가. 오케이? 13만원 이거 뺐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여기 지금 그 주주총회에서 처분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처분을 했으니까 그 처분한 금액 중에서 현금 배당 얼마였었어요? 10만원 요거였었잖아요.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으니 지금 2월 이익잉여금 이 금액에 13만원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금 10만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잉여금이 감소를 했으니 이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계정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10만원을 감소하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이 5가지를 다 합친 금액이 자본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감소했으니 자본도 감소하겠죠. 결과론적으로. 자, 거기에 반해서 여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이익잉여금이 주식 배당을 해서 2만원이 감소했지만 대변 계정이 어디가 증가해 대신?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금이 2만원 이렇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2월 이 잉여금에서는 2만원이 감소하죠. 그럼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니까 자본 계정은 변동사항이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주식 배당은 자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자본 변동하지 않는다. 됐어요? 요거까지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세무 1급, 세무 2급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 항목들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본 계정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제가 또 한번 전체 다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을 했지만
지난번 했다는 그걸 믿고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쭉 흘러가듯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거 다시 듣고 싶으면 전산세무이급 유튜브 다시 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본규정 이번엔 교재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진도 나가게 되면 차근차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은 쭉 다 해드렸으니까 거기 해당되는 항목들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또 중지를 하고